저는 그 상보다는 형들한테 너무 고맙고 저 너무 감사하죠. 선수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절대 잊지 못하는 폴란드 나라입니다. 네, 많이 아쉽죠. 아쉬워서 눈물을 흘린 선수도 봤습니다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이 젊은 선수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번 6월은 정말 행복했다.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 준우승했습니다. 결승전까지 오른 거는 대한민국 축구 사상, 남자 축구 사상 이번이 처음이죠. 오늘 귀국했고 국민들에게 귀국 인사를 했습니다.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막았던 공 중에서는 에콰도르 이제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막았던 헤딩 슛이 가장 생각납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준 선수들한테 일단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승전에 최고의 15분을 안겨주신 감독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그럼 애교 그때 부렸던 애교 한번 보고 갈까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역할 한 분이 하나, 둘, 셋. 그런 골들이 동료들 덕분에 만들어진 골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런 걸 통해서 희생이란 걸 배웠습니다. 누나들에게 소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 진짜 좋은 형이 있는지. 진짜 솔직히는 아무도 안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왜 그런가요? 왜? 꼭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세진이 형 아니면은 원상이 형이요. 정상인 형들이에요. 나머지는 좀 비정상이어서 네네. 좀 부담스럽네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삼행시 해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정. 정말 훌륭하신 정말 훌륭하신. 다음 정정용 감독님. 잠깐만요. 이제 용 하나 남았거든요. 네, 정말 훌륭하신 정정용 감독님. 마지막 용. 사랑의 용. 센스 있는데요. 센스 있어요. 센스 있어요. 정. 정정용 감독님. 자, 다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감동스러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용. 용맹스럽게 해낸 저희들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진짜 대단하신데요? 뭉클하네. 예, 선수들 말도 잘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SBS 스포츠부의 권정호 기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특별한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강인 선수를 가르치셨던 최진태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우리 최진태 코치님, 이강인 선수를 어릴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르치셨어요? 글쎄요, 저 슛돌이 방영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3학년 스페인 가기 전까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8살, 9살, 10살 정도까지 한 3년 그렇지. 정도? 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슛돌이 영상도 다시 돌려봤습니다만 그 또래들 중에는 단연 군계 일학이었는데 8살, 9살, 10살 그때도 그랬습니까? 네, 그 모든 사람이 아시다시피 워낙 탁월했어요. 아주 너무 잘했고 그 이강인 선수가 어렸을 때 얘기하면 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 선수의 재질이나 어떤 그런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린 나이에 사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훌륭한 축구 선수로 성장하는 비율은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장 과정에서 또 다른 것들, 이번에 이강인 선수는 부모님이 어린 강인이의 손을 잡고 스페인 축구 강국으로 유학을 갔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자자 이게 그 이강인 선수가 어떤 좋은 재능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과연 한국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운동했으면 오늘날의 이강인 선수가 과연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그 좋은 재능을 그 부모님께서도 그 미래에 대해서 그런 준비를 아마 그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떠날 때 우리 최진태 코치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격려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끊임없이 그 아이가 그 성장 과정에서 그 아이 미래를 위해서 부모님한테 늘 그런 그 조언을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사진 나오는 게 혹시 우리 최 코치님이랑 같이 활동하던 당시에 네. 이강인 선수 모습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도 정기적으로 저런 경기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이강인 선수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많은 그 대회, 예. 많은 대회를 또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뭐 우리 그 저런 그 어린아이들 그런 대회를 그 강인이가 계속 그런 경기 감각을 슛돌이 이후로 지금 코치님 유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빨간 옷을 입으신 최진태 코치님 예. 이강인 선수와 볼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네. 저 때도 주장 완장을 좀 차고 있는 듯한 모습도 그렇죠. 보이네요. 그때도 주장 안 시켜주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이강인 선수가? 아주 당돌했죠. 그래서 자기 게임이나 우리가 승부나 만족을 못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예. 이강인 선수의 그런 남다른 승부욕, 네. 집념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다. 네, 아주 승부욕도 강하고 아주 제가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지가 어떤 그 도전하고 싶은 그런 목표는 뚜렷했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칫 너무 이강인 선수에게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 그렇죠.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뛰었고 이번에 원팀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단연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강인 선수가 볼 잡으면 이강인 선수가 킥만 하면 안심이 된다는 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대회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이 주어졌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메시가 받은 상입니다. 메시. 예, 메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수 또 뭐 아구에로라든지 이런 선수가 받았던 상인데. 마라도나도. 네, 제가 지난번에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우승팀에서 MVP 골든볼이 나올 확률이 거의 70% 가까운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쉽게 우승을 못했지만 준우승팀에서 MVP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업적이죠.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압도적이었다. 네. 이강인 선수가. 그럼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들었나요? 우리 권정호 기자가 얘기하셨나? 한국팀에서 이강인 선수가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유럽의 축구 담당 기자인가가 스카우트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이강인이 제일 잘한다고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모인 스카우트들이 무슨 소리냐고 이번 대회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이번 대회에서 전 세계에서 온 선수 가운데 네. 제일 잘한 선수가 이강인 선수다.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볼이 준 거죠. 이미 현지에서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대 그 역사를 보면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주장 홍명보 선수가 우리 그때 4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브론즈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위에게 주는 거 최우 선수 3위에게 주는 브론즈볼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그 골든볼이라는 거요. 이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가 저걸 차지한다? 거의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아주 엄청난 영예입니다. 뭐 16강도 갈까 말까 사실 그런 짓인데. 이 경기가 저 장면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스페인전과의 8강전 마지막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 홍명보 선수. 이번에 사실 모든 경기가 다 대단했습니다마는 권정호 기자. 세네갈전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아닙니까? 그 경기는 새벽에 아주 열렸는데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본 사람이 승자고 보지 않은 사람이 보다가 끈 사람들이 보다가 끈 사람이 패자라는 말 정도는 정말 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짜릿했죠. 세네갈과의 경기가 사실은 우리 대표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아주 중대 고비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 끝나고도 우리 선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네갈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이런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계속 축구 경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런 경기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세네갈한테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또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사각형. VAR? VAR을 7번을 썼고요. 그 경기 도중에 페널티킥 나왔는데 우리가 막았는데 해서 다시 차라고. 그 이광인 선수 네. 경고도 받고. 그래서 7번에 또 이 VAR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가 됐습니다. 예.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박지성 대한민국 축구의 또 한 명의 레전드 아닙니까? 전설적인 선수인데 박지성 전 SBS 해설위원이기도 하고요. 박지성 위원이 과연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이번에 결승전 중계를 위해서 현지로 갔던 배성재 캐스터, 장전 해설위원이 박지성 위원을 만나봤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그 막 패스하는 거나 경기 푸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본적으로 기술이 너무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상대가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감 또 충분히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모습이 기존의 한국 선수에서 상당히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창의력 부분에서 누구도 단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나이 때 그런 창의력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쉽지 않은 만큼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메시, 마라도나 그리고 박지성을 존경한다고 했었거든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껴넣은 거 아닐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아직 20살도 안 된 18살이지만 본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거 궁금한데요? 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너무나 쉽게 뛰어넘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박지성 위원 저 얘기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죠. 이강인 선수가 정말 박지성이라고 하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도 뛰어넘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축구가 더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네. 이강인 선수 어릴 때도 왼발만 썼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인이는 어렸을 때부터 왼발잡이였어요. 왼발. 그러면 네. 혹시 대한민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발을 다 잘 쓴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코치님이 혹시 강인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왼발 잘 쓰는 건 기본이고 오른발도 좀 잘 써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권유였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발전하라고 저는 계속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강인 선수가 18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요. 이번에 또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되는 측면도 있죠. 너무 어린 당연히 나이에 있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강인 선수는 지금까지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만큼 앞으로도 잘할 것 같긴 한데. 우리 코치님 예전에 스페인 가기 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직접 인사까지 왔었다면서요. 그렇죠. 부모님하고 함께 같이 한번 그게 작별 인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훈련을 하고 부모님이 아마 강인이가 떠나기 전에 한번 감독님하고 같이 한번 사진이라도 찍고 싶다고 한번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강인이가 스페인에 가는 그게 마지막 마지막 헤어진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강인 선수 이번에 만약에 만나신다면 네. 어떤 얘기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수고했다 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 선수나 코칭 스태프 모든 분들에게 제가 축하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강인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도 어떤 기술적으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는 걸 우리가 사실 증명을 했고 또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의 유소년 선수들이 그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강인 선수 우리 박문선 위원도 이강인 선수는 이제 온 국민이 기대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기대주가 됐어요. 언젠가는 이강인 선수가 띄우고 손흥민 선수가 대시해서 그 볼을 받아서 골을 넣는 이런 장면도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나 기분 좋은 상상이죠. 지금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다른 팀에서 데려가려면 최소 이적료라고 하는 걸 바이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이아웃이 1,000억입니다. 18살 선수가? 네. 1,000억 이상을 줘야지 이강인 선수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현재 이적 시장의 가치가 한 1,200~3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우리가 월드컵 역사상 아니면 한국 축구 역사상
유럽에서 이적 시장에서 1,000억 원의 선수를 2명 이상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1명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서 두 선수가 함께 뛴다면 도대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 도대체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번 대회에 함께 뛰지는 못했지만 정우영 선수가 그렇게 또 대단한 선수라면서요? 바이에른 뮌헨이잖아요. 예. 독일의 정말 명문인데 그 독일 무대에서 오랫동안 뛰었던 한국 축구의 전설인 차범. 예. 차범근 감독님 같은 경우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독일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당시에 외국인 선수 최다골을 넣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팀은 그 수많은 뛰었던 분데스리가 선수들에게도 산과 같은 팀이래요. 바이에른 뮌헨은 네, 다른 팀들이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니까 우리 정우영 선수 또 이강인 선수 또 우리 손흥민, 황의조와 함께 뛰면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현장에서 경기 끝나고 나서 기자들 만났을 때도 질문도 많이 받고 오늘 귀국한 다음에도 단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우리 동료 선수들 다 형 아닙니까? 형들에게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워낙 형들을 먼저 챙기고 결승전 끝나고 패배의 아픔에 젖어 있는 형들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포옹하는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왜 막내 형으로 불리는지 짐작이 된다고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한 영상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뭐 형들 뭐 많이 힘들어서 뭐 많이 아쉬워했는데 뭐 저는 뭐 아쉬워 안 했으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으니까 형들 진짜 형들도 안 아쉬워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 대회에서 한 것에 매우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어요? 형들이랑 가서 노는 게 최고로 하고 싶죠.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같이 앉아서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하는 게 진짜 저희가 좋아하는 거여서 재밌게 놀고 싶네요. 근데 이제 뭐 운동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생활할 때는 완전히 애입니다. 뭐 형들한테 까부는 것도 그렇고 살짝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강인 선수 운동장에서는 형이지만 평소에는 완전히 애다. 조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 스카우트 하겠다는 유럽 구단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런 기사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예, 뭐 지금 뭐 외국 언론에 따르면은 네덜란드의 에인트호벤, 그다음에 아약스, 뭐 레반테, 뭐 이런 팀들이 관심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여기 재입을 했다고 확실히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관심을 좀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말씀해 주셨던 팀들 중에 스페인 레반테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요. 뭐 감독의 이름 또 그 포지션의 그 경쟁자들 왜 이 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좀 나올 정도로요. 그러면 아마도 1군 경기 출장을 보장해주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 있겠네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가 현재는 발렌시아 소속인데 지난 시즌 17살 때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리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3경기 교체를 뛴 게 전부예요. 예. 시간으로 따지면 30분을 채 뛰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 내내.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 보면 첫 경기보다는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경기를 치르면서 실전 체력과 실전 감각이 올라가면서 잘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다음 시즌 때는 좀 더 뛸 수 있는 팀으로 선택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저 발렌시아가 베르셀로나 감독이 지금 이강인 선수를 별로 기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준우승하고 좀 골든볼을 받게 되면서 현지 여론이 이강인 선수를 더 많이 기용해라. 기용하지 않을 거면 다른 팀으로 임대라도 시켜라.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당연히 그런 여론은 일어나겠죠. 이번에 세계 축구 월드컵에서 최우수 선수를 받은 선수인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이강인 선수만한 능력을 가진 그 또래 선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해 보면 감독이 얼마든지 한번 기용해 볼 수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가 우리 A 대표팀에도 소집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뛰지는 않았고요. 훈련만 같이 했죠. 그렇죠. 네. 그러나 훈련을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경험입니까? 그래서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보고 싶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린 선수 가지고 뭐 하려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했는데 다음 A매치 때는 불러서 조금이라도 좀 뛰게 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벤투 감독이 얼마 전에
저 이란하고 호주하고 평가전하고 할 때 보니까 네. 자꾸 선수 기용에 대한 건 감독의 전적인 권한이고 그건 맞죠. 권한인데 자꾸 내가 뽑았다고 해서 모든 선수를 다 출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왜 자꾸 질문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한국 기자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 뽑지만 선수의 경기에 뛰지는 못하게 하고 벤투 감독. 앞으로 이강인 선수도 그런 과정들이 아마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팬들이 왜 이강인 안 띄우게 하느냐 뭐 이렇게 또 항의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팬들이나 기자들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은 사실 포르투갈 대표팀 때부터 그게 유명합니다. 자기의 축구, 자기의 어떤 색깔이 분명하고 저희가 그 처음에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 거기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써 있습니다. 벤투 감독 선임하기 전에 자기 고집이 좀 강함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감독의 또 권한이기도 하니까 네, 존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고집이 강해야 또 선수로서도 잘하고 이강인 선수도 아까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예. 하나 재미있는 거는 예. 중국과 일본의 반응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번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보고 월반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 나이 때보다 훨씬 뛰어났다. 예. 월반을 했다는 표현을 썼고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축구에서 약간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공안팀.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손흥민이 있어서 따라잡기 어렵다 했는데 제가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강인까지 가세하면은 중국은 정말 한국을 이기기 힘들겠다. 부럽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이강인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프랑스의 음바페 생각이 나는 거죠. 나이는 어려도 네. 능력이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A 매치에도 출전을 시키고 경험을 쌓게 해줘야 우리 축구가 더 발전하는 것 아니냐. 아까 그 박지성 그러니까 축구 팬들에게는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예. 박지성 선수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번 런던 갔을 때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월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나이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운동에 왜 자꾸 나이 문화를 얘기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살이라도 잘하면 그 선배들이랑 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리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축구에서만큼은 실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8살 선수가 20몇 살과 뛸 수 있는데 올리지 않으면 그 선수는 그 틀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이를 과감하게 뛰어넘으면서 그 위에 뛰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더 실력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월반이나 나이 문화는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이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유교 문화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사회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유소년 축구에서 사실 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뛰다 보면 뭐 8살 그룹, 10살 그룹 그렇죠. 예. 그럼 월반 시키면 또 다른 부모들이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문화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강인히 부모님이 어떤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 우리 이강인 선수의 동료 선수들 다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의 부모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고 잘하는 선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과감하게 그런 기회를 A 줘야죠. 대표팀에 발탁하고 출전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에서도 펠레도 나오고 마라도나도 나오고 메시도 나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얼마나 모든 선수들이 다 화면에 잡힐 때마다 축구팬 여러분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 골키퍼 이광현 선수 정말 잘 막아서 빛광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말이죠. 이광현 선수의 활약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이광현 선수 아버님은 이광현 선수 아들의 이번 대회 활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누가 수전으로 나갈지 모르고 먼저부터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서 운동 착실히 하게 되면은 그 와중에 컨디션이 가장 좋은 사람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부상만 당하지 않게 열심히 운동만 하라고 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은 자기는 그냥 운이 좋았다고 하고 컨디션은 계속 괜찮다고 하고 체력적인 문제는 없고. 이광현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다음에 들어온 슛까지 다 막아서 전 그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던데 또 하나 놀라운 게 말이죠.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프로팀 소속 선수인데 아직까지 국내 1군 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 FC 소속 소속인데요. 아직 그 1군 리그죠. 정규 K리그에 한 번도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현 선수의 이번에 귀국 소감이 당장 A 1군 리그 경기에서 뛰는 게 일단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히 소박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그 정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저렇게 잘하는 선수가 아직 1군 경기에서 한 번도 뛰지 못했다? 나이 때문에 그럴까요? 경험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를 꼭 나이 문화라 묻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번 대회 보면 대학생 선수가 2명 있었습니다. 이제 최준 선수가 있었고 정호진 선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대학생 선수가 더 잘 뛰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학생 선수들은 대학 리그에서 최고기 때문에 계속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 출전 멤버에 뽑힌 거고 근데 프로팀들이 이름값은 좋지만 지금 이제 워낙 자리를 잡고 있는 선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전 경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작 프로팀 소속들은 이광인 골키퍼를 포함을 해가지고 많이 못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이 지금 프로리그에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임대제도 같은 걸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알리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실전 감각을 쌓도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보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이죠.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승전 보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한계에 온 듯한 모습을 보여서 정말 안타깝기도 했고 또 하나 공격이나 또 공격형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라고 하는 선수도 있었고 오세훈 선수 또 조영욱 선수 또 조커로 활약했던 영원산 선수 다 좋은데 여전히 그 허리 라인 말이죠. 대한민국 축구의 어떤 고질적인 숙제가 될까요? 수비형 미드필더나 경기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이 자리 우리 김정민 선수 다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이트도 한번 봤어요. 그 글도 보고. 또 아마 제 특정 선수 김정민 선수가 경기 대회 이제 결승전 끝나고 사실 많은 또 노출이 됐었는데요.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그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가 그만큼 또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월드컵에서 과거의 월드컵, 과거의 스타들을 생각하면 다 공격수 출신들이 많죠. 그러다가 공격형 미드필더가 많이 가다가 요즘은 수비형 미드필더에 관심인데. 우리 경기 장면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경기 장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몸의 가치가 높아진 선수들이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뭐 프리미어리그의 캉테와 같은 선수들도 그래서 눈에 띄게 있는 건데 일단 프랑스 캉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위치 선수들이 굉장히 이적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몸값이 비싸요. 막 1,500억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만큼 힘든 자리라서 우리도 지금 A 대표팀도 이번에 백승호 선수가 그 위치에 잘했기 때문에 박수를 받았던 건데 그만큼 힘들기는 하다라는 건 조금 저희가 생각하면서 봐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 부분이 우리 김정민 선수가 초반 예선전에서 김정민 선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8강, 4강,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보면서 저 자리 뭐 정정윤 감독이 모든 선수를 거의 그야말로 풀 가동하듯이 뛰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짜임새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정민 선수가 아마 이번 대회 통해서 아마 훌쩍 성장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김현우 선수나 뭐 모든 선수, 이주솔 선수 특히 결승전에서 저 골이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달라졌는데 말이죠. 글쎄요. 정정용 감독에 따르면요, 그 32도예요. 굉장히 무덥고 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상당히 부담이 됐고요. 그런 면이 아마 보시겠지만은 가장 그 힘들어하는 후반 들어서 선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연출됐는데. 체력 소모가 너무 컸죠.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죠. 그러나 우리 선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고요. 또 하나. 이규혁 선수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권정 기자, 이규혁 선수가 마지막 경기 끝나고 15분 뛰고 그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저도 참 그 가슴이 지금 이규혁 선수가 이제 여기 이제 후반 35분 때인데요. 들어가서 이제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이제 15분을 뛴 겁니다. 뛰었는데, 내가 저걸 보면서 정종영 감독이 결국 저걸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규혁 선수를 언제 넣지 했는데 만약에 2대2나 좀 다른 상황이었으면 넣었을까? 그것도 아마 감독으로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이규혁 선수 저 심정이 되지 않으면 상황이 되지 않으면 참 알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까지 가고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갔는데 본인만 사실 못 뛴 거잖아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요. 그런데 결국 감독이 딱 10분을 남겨놓고 이제 드디어 이제 투입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경기 끝나고 굉장히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경기가 끝나고 우리 선수들 모일 때 저 이규혁 선수 눈물 보십시오. 얼마나 남달랐을 거예요. 저게 이제 유럽 축구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은퇴를 하는 선수가 마지막 경기를 할 때 그 선발로 뛰게 한 다음에 후반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나오게 해줘요. 나오면 전부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로 나가는 선수를 박수를 쳐주게 해주죠. 이제 그런 세레머니 같은 걸 감독이 마련해 주는데 이규혁 선수에게 그런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줬던 거죠. 정정윤 감독의 저 선택은 또 이규혁 선수를 또 한번 성장하게 하는. 사실 감독, 아까 벤투 감독 얘기도 했습니다만 유소년 아이들은 다 고루고루 뛰게 해주시죠. 그렇죠. 어떤 아이들은 평등하게 어떤 그런 기회를 줘야죠. 뭐. 그런데 또 하나 그 아이들 이제 유소년 축구할 때 혹시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
이왕이면 공격수로 좀 써달라, 키워달라. 아니 이거 좀 웃으시는데 사실은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축구 선수를 키우고 싶은데 이왕이면 스포트라이트 각광받는 포지션에 당연하죠. 뭐. 공격. 그건 뭐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까 허리 얘기를 제가 한 예. 게 그런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과연 발굴할 수 있을지. 글쎄 저도 이번에 그 이강인 선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일찍 볼을 만지고 좀 더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축구를 시작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축구에 입문을 지금 유소년이 아니라 유아 쪽까지 저는 확대되길 바랍니다.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내려가면 어린 선수들이 수비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비수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수비수를 했던 선수들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3백 중에 이재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공격수 출신인데 내린 거예요. 그런 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비 쪽은 안 그런 하려고 경우가 하는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축구도 전문 수비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골 그런 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이번 있죠. 대회 최고의 최고가 골.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골 중에서 2골이 이제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선수의 골입니까? 그게 바로 저 골, 조영욱 선수. 저 골에 훨씬 멋있었죠. 조영욱 선수의 세네갈전 역전골. 이강인 선수의 패스도 정말 기가 막혔던 장면이죠. 그 장면은. 저때 이강인 선수의 진가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그 표정 연기하면서 최준 선수한테 밀어준 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고의 골 후보로 올라갔다면서요. 그 골도. 예.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골 후보에 이강인 선수가 모두 관여돼 있죠. 관여돼 있죠. 알겠습니다. 예, 다른 차고죠, 패스 지금. 최준 선수의 완벽한 작전. 튀어 들어가는 기가 막힌 오른발 슛. 박무섭 네. 오늘 귀국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 앞으로 또 각 언론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많고 아주 정신없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겠지만 역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축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희 이제 좋은 얘기 한참 했으니까요.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1983년도 우리가 4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멤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 4강이라고 하는 게 미래를 전부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부 선수 정말 계약 문제 때문에 네, 더 클 파동도 수 있었는데 일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이후에 또 출전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피파 주간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건. 하지만 이제 한 오늘 혹은 이번 달까지만 충분히 좀 즐기고 그건 어제 내린 눈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훨씬 더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2019년 만 20세 대회에서 세계 2등을 했으면 앞으로 3년쯤 뒤 다음 올림픽, 도쿄 올림픽 말고 그다음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결승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또 그다음 월드컵에서 그렇죠. 훌륭한 성적 거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이 더 성장하고 노력하고 우리 지도자들 축구협회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